인생의 제2악장을 음악으로 함께 열어가는 실버 예술가들. 오늘은 평범한 거리에서 이들의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곧 전화이 되겠지만은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많은 걸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나마 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청춘이 데이. 실버 마이크. 파이팅! 음악으로 소통하고 열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실버 청춘들의 즐거운 음악 한마당. 실버 마이크 첫 공연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3월 경산에서 열린 실버 마이크 경상권 오디션. 실력파 실버 예술가들이 대거 참가했었는데요. 1차 동영상 오디션에는 총 75팀이 참가했고 그중 26팀을 뽑아 2차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18개 팀은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는데요. 이들의 첫 공연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실버마이크 경상권 첫 공연 장소는 바로 부산. 이른 시간부터 공연 준비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첫 공연이라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그거 하는 걸 할게, 저거 하는 걸 할게.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 묶어야 되니까. 왜 이리가 바쁘세요? 준비하는 게 첫날이라 가지고 많이 바쁩니다. 지금 싱숭생숭 뭔가 두근두근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좀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실버마이크는 일상 속 거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 공연 사업인데요. 오늘은 어떤 공연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공연은 2025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서 실버 마이크 공연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 경상권 지역의 실버 마이크가 첫 공연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경상권의 실버 예술가들이 총 18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5팀이 이곳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장르는 통기타를 치는 대중가요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브라스 밴드를 연주하시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요들송을 부르는 요들러도 한 팀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통기타 밴드부터 요들러까지 다양한 실버 예술가들이 오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첫 공연인 만큼 악기 점검도 더 꼼꼼하게 해보는데요. 조율을 위한 연주도 손길이 남다르죠? 첫 공연을 앞둔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공연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도착하니까 기분 어떠세요?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아까는 더 올 것 같았는데 바람도 좋고요. 기분 좋습니다. 오늘의 공연의 주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주제로 공연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실버 예술가들이 브라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힘차게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이팅 넘치는 주제처럼 희망차고 열정적인 무대가 오늘 펼쳐질 예정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모니터 소리 좀 키우시겠습니까? 그 모니터 소리를 조금 키워달라고 하시는데. 첫 공연의 첫 리허설 어땠을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시스템도 좋고 기분도 좋고요. 그냥 여기서 이대로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음악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실버 인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주 즐거운 무대, 재밌는 무대, 활기찬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의 또 다른 묘미, 청춘 벌스데이 체험존입니다.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 행사인 만큼 누구나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제가 청춘이데이. 벌써 청춘이데이. 아시죠? 오늘은 청춘이데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도 이렇게 체험 부스도 하고 있거든요. 액자. 오케이. 생일 파티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법이죠. 함께 사진도 찍고 전하고 싶은 말을 타임캡슐로 만들면서 제2의 생일을 함께 즐기는 이들. 그대가 돌아서면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함께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저희 집 가족 건강하는 거랑 대한민국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적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청춘이 데이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글귀가 마음에 쏙 와닿거든요. 가슴에 뭔가 딱 울리는 게 있어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참 젊어진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메이크업과 함께 다시 태어날 실버 예술가들. 오늘 공연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즐거워야 관객분들도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웃으면서 그래 했으면 좋겠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밴드 오매동락 화이팅! 실버 마이크? 화이팅! 반갑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지만 오늘처럼 환호성이 아주 큰 이런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청춘이 데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 제2의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계시는 신노년 세대의 인생을 새로운 시작으로 기념하면서 생일처럼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문화의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벌써 청춘데이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응원과 함께 시작된 공연. 첫 무대는 통기타 듀오 푸른 숲이 잔잔하게 열었습니다. 윗바람 불면었다가 그를 생각해. 이어진 밴드 오매동락의 무대. 가장 낭만적인 세대가 부르는 낭만 찬가. 다시 못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엄청 멋있어요. 나 저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나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저렇게 늙어가야 돼요. 실버들도 따르게 늙어가는 게 저렇게 운치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운치가 있어야 그래도 이쁘잖아요. 저분들 모습 보니까 저도 역시 실버지만은 저도 역시 저분들 못지않게 더욱더 열심히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더욱 무르익는 분위기. 박수가 절로 나오는 신나는 요들송으로 흥을 돋우며 실버들의 축제를 이어갑니다. 음악이 가진 힘으로 세대 공감은 물론 세계 공감까지 이룬 실버 예술가들. 음악이 없으면 아마 살아있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래하면은 왜 좋으냐고요?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면은 항상 즐겁습니다. 또 저의 음악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욱 행복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음악을 즐겨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함께하기에 살맛나는 인생. 그 마음이 이곳에 함께한 시민들에게도 오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버 마이크 첫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이나 좋았고요. 저희들 옆집 아재는 늘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늘 즐기면서 아름다운 즐겁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실버 마이크 공연이
36번 남아 있습니다. 경상권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마이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함께 우리 함께 실버 마이크 화이팅! 마음껏 즐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음악으로 함께하고 소통하는 브라보한 인생. 실버 예술가들의 빛나는 공연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지역 고유의 바닷속 토착 해초와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숲이 사라지면 바다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다숲의 중요성을 찾아 나서는 길. 지금 당장 우리가 해초와 해조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무남 1, 2항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의원은 해양치유자원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안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의 제정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연안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탄소 배출권 상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우리 강원 동해안은 다양한 해조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강원도는 청정 자연을 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해초, 해조류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최적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그리고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초와 해조류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강원 동해안에 있는 해초와 해조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준호 기자와 윤재준 스쿠버와 함께 고성에 있는 한 섬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은 바로 백도인데요. 이준호 기자와 윤재준 스쿠버는 과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해초와 해조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해초와 해조류는 생김새는 물론 서식지도 비슷해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꽃을 피우지 않고 물속에 살며 광합성을 하는 식물인데요. 반면 해초류는 해양에 사는 꽃을 피우는 식물인 현화식물의 일종으로 줄기가 뿌리처럼 해적물 속에 있기 때문에 줄기는 보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잎만 보이는 특징이 있죠. 해조류와 해초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광합성인데요. 육상식물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 해초와 해조류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해초, 해조류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기초적인 먹이원이자 산란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해초,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잘피와 같은 해초류는 IPCC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탄소 흡수원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해안에서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마치 부유물처럼 보이지만 치어입니다. 바닷속 생물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다숲인데요. 흔히 우리는 양식업이라고 하면 채취하고 가공해서 먹는 1차 산업만 생각하는데요. 1차 산업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활용해서 그 의학이라던가 바이오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 세계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예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춰서
지속 가능한 어촌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환경인 바다숲이 조성되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닷속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산업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물속에서 건강하게 조류를 따라서 서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잘표의 모습들, 그다음에 회조류의 모습들이 너무 건강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치어떼들이 오늘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건강한 숲에는 새들이나 아니면은 생명체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여기도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산란도 하고 물고기 은신처도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바닷속이 이런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바다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해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고성군 교안바다에서 40여 년 해남 생활을 한 김광석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겨울엔 수온이 낮아 바다에 들어가지 않지만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처음 바다에 들어가셨을 때 몇 살에 들어가셨습니까? 한 18세 정도. 봄에는 이제 그 미역으로 이제 주로 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 성게를 이제 위주로 하고, 이제 가을에는 전복 해삼.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바다로 잘 안 들어가지, 사람들이. 40여 년간 품을 내어준 바다 덕분에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지금도 여전히 어르신의 삶의 터전은 바다인데요. 하지만 바다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달라지는 바닷속 환경에 걱정도 크죠. 총량을 봤을 때 좀 과거랑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되지. 우리가 성게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해조류들이 옛날에 다 감당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게도 제철이 되면 난이 들잖아요. 알을 들어서 이제 채취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거는 우리가 미역이 그렇게 많이 피던 곳이 미역이 안 핀다는 거야. 현재 고성군 교안바다에서 활동하는 해남은 모두 5명. 그들은 그 누구보다 변화하는 바다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겪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좀 망가진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망가진다고 봐야지. 내가 작년에 이제 대비라면 저전년도 대비해서 수온이 더 올라갔다 이거야. 특히 유의할 게 뭐냐면, 수온이 올라가면은 연안에 고기가 안 나. 그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여기 토종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지. 바다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라 생각해왔다는 김광석 어르신. 해초와 해조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도 같습니다. 해조류와 해초가 많으면은 나잠 어업할 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해조류하고 해초류가 많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해지지. 왜 그러냐면 바다의 숲이니까 숲이 우거지면서 거기에 뭐 전복도 이제 많이 자생을 하고, 여는 동식물들이 많이 자생을 하지. 풀이 많이 피니까. 이렇게 중요한 바닷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제 해초와 해조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초, 해조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탄소업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 해초와 해조류. 해초와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소중한 숨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다숲을 되살릴 때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집 떠나서 좋고요.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누구나 가면 하나쯤 쓰고 산다고 하죠. 팍팍한 삶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곳에서 본연의 나를 찾아봅니다.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천입니다. 제천에 왜 나왔냐고요? 제천하면 힐링과 치유의 도시잖아요.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컴온요! 자연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제천.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지쳐있는 몸을 힐링시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네, 이곳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라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행복한 곳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비우고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맑은 금수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입니다. 한방도시 제천의 기운을 느끼면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죠. 이곳은 어떻게 해서 개관이 됐나요? 제천시에서 한방 특구로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는데 2014년에 시민과 또 우리나라 국민들 또 세계인들에게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본격적인 힐링을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 속을 채우는 거겠죠. 영양 잡힌 집밥부터 챙겨 먹어보죠. 근데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부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아로마 향기 들어보셨죠? 네, 그 아로마를 소도구를 가지고 마사지하는 아로마 테라피부터 해보시겠습니다. 틀어진 마음, 아로마 테라피로 바로 잡아볼까요? 아로마는 향기잖아요? 레몬을 50개에서 70개를 압착법으로 쫙 짜면 레몬 오일 한 방울이 나옵니다. 되게 적게 나오죠. 30초면 우리 팩까지 들어갑니다.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아로마 테라피, 향 아로마와 치료 테라피를 합쳐 진행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시원한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시원한 느낌? 화한 느낌 좀? 드시죠. 네. 그게 페퍼가 들어가 있어서 드실 거예요. 페퍼가 리프레시 해주면서도 두통을 없애주기도 하고 환하게 해줍니다. 뭐 혈액순환 이런 것들은 사이프러스처럼 초록색, 입에서 좀 나온 아로마들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를 맑게 해줄 때는 예를 들면 식물에서 나는 뭐 시트러스 계열의 그런 오일들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일마다 신체에 적용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소도구를 활용해 경직된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데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 생각보다 쉬운데 그동안 왜 놓치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표정이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맞죠? 확실히. 아로마 테라피 이제 프로그램 참여했잖아요. 네네네. 해보시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몸이 좀 이완되는 느낌?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시간? 향이 저하고 친구된 느낌? 또 이곳에 와서 제가 향과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편안합니다. 이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차를 온몸으로 느끼며 내면의 나를 꺼내봅니다. 차 한 잔 우리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잖아요. 처음엔 조금 답답했는데 이 차가 우려지기까지 적응이 됐고 거기에 딱 한 입 들여 마셔보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은 뭘까요? 내 체질을 좀 더 알아보면 그게 맞는 식이요법, 그게 맞는 운동법, 그게 맞는 습생을 좀 더 깊이 알면은 내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나의 체질을 알아보는 퍼스널 오행 체질 테라피입니다. 파동 테스트를 통해 나와 맞는 음양의 균형을 찾을 수 있죠. 목형은 가르치는 걸 잘하세요. 선생님이에요. 네, 너무 좋은 직업이십니다. 네, 목형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나무도 잘 키워요. 금양의 성격은 의리가 있어요. 동정심이 많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마음이 약해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편히 쉬면서 직장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가사 노동에 너무 시달려서 쉬고 싶으신 분, 편하게 쉴 곳이 없으신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으십니다. 센터장님,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마음 힐링되고 몸이 힐링되는 건 알겠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수 있는 체험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거를 준비했어요. 네. 바로 이 연잎밥입니다. 연잎밥이요? 네.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연잎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식용으로 쓰는 게 100년이에요. 그래서 100년으로 연잎밥을 만드시거든요.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연잎밥. 찰밥 위에 연근, 대추, 밤, 잣 등을 넣고 찜기에 쪄주는데요. 찰밥의 쫀득함과 진한 향을 머금은 연잎밥 완성입니다. 우와, 이거 제가 직접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게 생겼다. 연잎밥을 드시면 현대인들이 쌓이는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시면서 몸이 편안해지세요. 야, 역시 찰밥이라서 찰져. 자극적이지 않고 쫄깃쫄깃하고요. 건강한 맛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연잎으로 내 건강 챙기고 그다음에 제철 반찬들로 힐링까지 느끼는 거. 네, 맞습니다. 온몸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시간. 한방자연치유센터는 말 그대로 한방요법을 활용해 자연치유를 체험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찍을게요. 달김치. 네. 선생님 오늘 체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숨만 쉬어도 행복하다는 거 너무 간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이면 어르신, 어린이면 어린이, 직장인들이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쌓아두지 마세요. 털어내세요. 어떻게?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할 때 바로 지금인가요? 숨만 쉬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곳에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너 피스! 해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으로 귀농 5년차 김정중입니다. 함께 귀농해서 지금 똑같이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송민주입니다. 시골에서 커피향을 연주하는 부부 김정중, 송민주 부부입니다. 남편 김정중 씨는 시골에서 로스터로 일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카페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어요. 뭐 거의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4, 5년을 그렇게 가게를 열었으니까 공황장애도 조금 왔었고 또 하지 정맥류도 왔었고 없던 고혈압도 생겼습니다. 그런 가부화가 오는 시점과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는 시점, 어떤 상황이 저한테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 안 있고 그냥 여기를 떠나도 되는 상황이. 남편하고 저하고 첫 데이트가 여기 부안 해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안으로 저희가 귀농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역할을 했고요. 부안군에는 처음에 귀농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체험형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체험해봐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옷까지만 들고 와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된 거죠. 1년살이 하는 동안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집도 새롭게 구하고 이제 농촌 생활을
완전히 하자. 카페는 정리했지만 커피를 좋아했던 부부는 직접 커피 나무를 재배하겠다는 꿈을 안고 시골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요. 귀농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원교향곡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만든 원두고요. 초콜릿틱하고요. 그 다음에 신맛도 조금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됐었고, 부딪히는 벽이 많아서 또 아내랑 또 그거에 대해서 좀 트러블도 있었고, 저희가 커피 나무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무는 산에서 키워야 된다, 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뷰가 좋은 어떤 한 곳을 찾았어요. 이제 매입을 했는데 맹지였던 거죠. 그래서 고사리 밭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매년 봄에 지금 고사리를 계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완전히 마이너스인데요. 생전 낫 같은 거, 호미 같은 거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을 때 와서 처음으로 그런 거 만져봤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애정이 참 많고요. 고사리 많이 피면 주변 분들하고 나눔할 수 있어서 또 그걸로 또 좋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국책 사업에 선정돼 커피 나무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레드 버번이에요. 수확량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버번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또 많긴 많아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모종도 지금 계속 한국에 맞게 개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커피나무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는 시골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전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맨 먼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 느끼는 거고, 입으로 맛을 보는 거거든요. 커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커피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시골은 좀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드립백 체험이라든지 또는 홈카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좀 첫사랑 같은 맛이네요.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뭔가 스며드는 맛.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저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비올라 연주 들으면서 함께 이제 음악으로 또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인데요. 대표적인 메시지가 공존, 함께 하자, 이제 그런 건데요. 의미를 두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민주 씨는 시골에서도 비올리스트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기를 제가 접한 지가 거의 한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강주시립교향악단에서 이제 1년 반 이제 정도 근무하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돌아와서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30년이 넘게 그런 걸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시골에 와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하는 거를 되게 좀 즐거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반이나 3년 있으면 한갑인데 마을에서 막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그만한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쓰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시골 생활 재밌습니다. 저를 더 발전시키고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은 더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사실 정말로 시골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왔거든요. 공부는 해야 돼요. 알아는 봐야 되고
1년에서 2년 정도는 농촌에 적응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교육도 많이 있고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그런 시골 생활에 대한 것이 시골 생활이 어떻다 이런 정보만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양스타 입한 리뷰 양스타입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에게 힙한 곳이 아니라 반려견들에게 힙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특별 출연 우리 스텝의 반려견인 시오리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일지 지금 출발합니다. 시오라 가자 고 출발. 양스타의 힙한 리뷰. 오늘은 반려견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으로 갑니다. 어떤 공간인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오, 여기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야, 시오라 놀 때다 놀 때. 오, 여기 입장권이네. 입장권을 먼저. 그렇지. 다른 거야 이거. 누가 알려줄 사람 없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시설을 이용하시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시려면 네. 일단은 등록된 강아지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등록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강아지 등록이 됐는지? 예, 그렇죠. 이렇게 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칩을 저희가 태그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신기하네. 칩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일단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샤워실하고 그 실내 놀이터가 유료로 이용되고 있고요. 네. 예, 나머지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올해 또 실외 놀이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뭐 200명까지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아지들에게는 반려동물에게는 정말 그렇죠.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렇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도심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오리랑 놀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시죠. 실내 놀이터 한번 가보시죠. 네, 시오라, 가자 시오라. 반려견들의 놀이시설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이 어질리티 공간인데요. 첫 방문인 10월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오리는 냄새 맡느라 난리도 아닙니다. 시오라, 컴온, 시오리 컴온. 가자, 시오리 점프. 오케이. 고. 요. 고고고고고고고. 오, 잘하네. 야,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하지 않지만 뿌듯합니다. 이거 반려인과 반려견이 오게 되면은 이곳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만 봐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놀이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즈워크를 이용한 미로 찾기는 강아지들의 두뇌 자극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놀인데요. 기다려, 손. 그렇지. 아이빠야. 시오리 손. 왜 손을 안 줘? 시오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같은데? 병원 없나? 시오라 가자. 시오라 아픈 거 같아. 아프지 병원 가자. 가자.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 강아지도 건강 체크는 필수. 아유, 우리 시오리가 간식도 잘 안 먹고 어떻게 아픈 거 아닌가 걱정이거든요.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살이 좀 충분히 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간식을 주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피부가 그 약간 건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병이 아니더라도 그 보습제를 뿌려서 관리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가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 피부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피부 관리 좀 해야 되는구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 반려견들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좀 있나요? 요즘 같이 이제 환절기 때는 호흡기 질환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될 거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진드기, 참진드기라든지 이런 데 물리니까 그런 거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심장사상충 예방 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이거 문화센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견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너무 좋긴 하는데 예.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이곳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기는 이제 유기동물 그런 애들을 주로 진료를 하면서 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독거노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시골이는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는 거죠? 예, 특별히 지금 뭐 아픈 데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만. 예. 그래, 시골아 가자 다이어트 하러. 아유 시골이 또 씻어야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씻으러 가자. 그래. 반려견의 건강,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이겠죠. 열심히 놀고 온 10월이는 애견 샤워실에서 깨끗하게 샤워 들어갈게요. 신세계인데. 그런데 애견 샤워실에는 모든 용품이 있진 않아요.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애견 샴푸나 타월 등은 개인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샤워시설을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형견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씻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 대형견들을 함께 하시는 우리 견주분들께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대형견을 샤워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려견 입양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입양 상담실입니다. 네네.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여기 입양 상담실은 네. 입양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입양을 할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지 어떤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좀 상담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순천에는 사실 반려동물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두수가 한 17,000, 18,000두 정도 되는데 저희 승주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한 180에서 200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입양이라는 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냥 귀엽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친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크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반려견을 위한 마지막 코스.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교감하는 멍냥이 도서관입니다. 내일 밤에 아기양을 한 마리 잡아갈 테니 눈 감아줘. 우리 시월이 이 책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 시월이의 느낌을 말해보세요. 개 짜증나나요? 시월이는 저랑 닮았네요. 책 읽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방송 보시고 되게 이상해 제가 보이나요? 절대요. 우리 함께하는 반려견들과 반려인분들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시월이 기다려 먹는 것만 좋아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요즘에는 테라피 독이라고 해서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행동이 차분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 또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반려견은 아니지만 우리 제작진의 우리 시월이와 함께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반려견들과 함께 우리 반려인분들 어디 갈 곳이 없다, 날이 흐리다, 혹은 너무 덥다 한다면 이거 문화센터 오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하는 우리 시월이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끝냅니다. 양스타 2판 리뷰 대성공! 시월이 땡큐! 고맙습니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고 이곳으로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양스타의 힙한 리뷰 끝!